서울대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 이식팀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최근 드라마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선배로 보이시니까 네.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부터 좀 기분이 좀 안 좋게. 예. 화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 간담체육과에 네. 지금 현재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광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광웅 교수님. 저는 간팀에서 분과장님과 우리 주니어를 연결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최영록입니다. 네, 그리고 막내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선 막내. 여기저기 다 막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이식팀 막내 홍석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대한 간 이식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볼 텐데 스태프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익준 씨가 있다. 이익준 교수, 스리생에서 나왔던 그 이익준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몇 편 봤더니 정말 제 얘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 최영록 선생님이랑 홍석현 선생이 더 조정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마세요. 이제 신의 손이 아이 되셔가지고요. 그만하세요. 저 빠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좋은 거 맞죠? 좋은 겁니다. 맞죠? 좋아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네. 이익주는 예. 홍석균이다. 이렇게. 팀 내에서는 간 이식 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이렇게 셋이서 항상 함께하는 거고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뭘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위아래에 허물이 약간 없다? 자유분방하게 어.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워낙에 편하게 잘 예. 혼내시기도 하지만 알겠죠. 뒤끝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요? 네네, 뒤끝은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선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은 어떤 장기입니까? 뭐 대부분 분들이 잘 아시듯이 간이라고 하면은 여기 복부에 있고 가장 큰 장기죠.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성인 70kg, 80kg 되시는 분들은 네. 한 1,500에서 1,800 정도 무게니까 맥주잔으로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맥주잔으로 따지면은 503잔 볼륨 또는 4잔 볼륨으로 굉장히 큰 거고요. 몸에 있는 독성을 다 해독하고 또 단백질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그럼 이거 한 손으로 드는 건 일단 힘든 거고 성인 간은 한 손으로 들면 안 안 되고요. 되고 무조건 두 손이 가야 되는 두 거예요? 손도 그냥 손으로 들다가 떨어지면 정말 간 떨어질 뻔합니다. 정말 간 떨어질 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 개그가 이런 코드가 있구나. 모든 상황에서 간 이식이 사실 적용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말 상태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간 기능이 다 했을 때 이제 간이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피를 토하거나 음. 간성 원수로 이제 다른 사람을 못 알아보고 네. 의식이 처질 때 그리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 심한 상태, 예. 말기 간질환이나 안 그러면은 원발성 간암이 생겨요. 예. 간에서 그런 상황일 때 보통 간이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 이식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간암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이 배경간에서 뭐 10명이 그런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완치가 됐는데도 5명은 또 생깁니다. 그런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경간까지 같이 제거를 하고 그런 소인이 없는 아주 건강한 간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간암의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근치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네네네.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너무나 좋겠지만 간 이식하는 것 자체가 그게 조금 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본인의 간이 아닌 다른 이물질, 다른 사람의 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면역 작용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서로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하지 말라고 저희가 면역 억제제로 약을 항상 복용을 해야 돼요. 혈압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듯이 근데 이제 반대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다 보면 본인의 면역이 조금 떨어지니까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좀 침습, 감염에 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곰팡이 감염 이런 감염에 좀 취약할 수가 있어서 특히나 간 이식하고 나서 초반 한 3, 4개월 정도까지는 특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도 면역이 조금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조금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희가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간 이식의 종류가 있다면서요. 저는 그냥 딱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간 이식은 사실은 누가 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살아있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줄 수도 있거든요. 살아계신 분은 이제 전간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 간의 일부를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해서 이제 수혜자한테 주게 되고요. 내사자 간 이식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본인의 간을 전부 기증해서 받게 되죠. 근데 내사자 간 이식은 이제 간 크기가 전간을 받으니까 크니까 그 간을 일부 쪼개 가지고 성인과 소화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분할 간 이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체 간 이식은 그럼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진짜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불편하시면 안 좋으시면 진짜 제 간을 이식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 다 가능은 한데요. 가능은 해요. 생체 간 이식이라는 건 아까 좀 전에 최용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일부분 잘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해는 되는데 그 해가 정말 그 사람의 남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가 주어진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한 사람을 살리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B형 간염 보균자이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어떠한 뭐 고혈압이 심하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든지 다른 알게 모르게 암이 있다든지 이런 기증자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차, 2차 몇 차례에 걸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기증자 생체 간 이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혈액형은 어떻습니까? 혈액형이 좀 다르면은 안타깝게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자,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간 이식 같은 경우에 혈액형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뭐 관계 없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간 이식에서 최근에는 다 가능하고요. 단지 물론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혈액형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처치라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을 주입해야 되고 혹은 혈장 교환술이라고 해서 피해 있는 항체들을 걸러주는 그러한 치료가 이식하기 전에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한 치료를 하고 나면은 사실 혈액형에 맞는 경우와 크게 차이 없는 성적으로 혈액형이 맞지 않더라도 성공적으로 간 이식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혈액형이랑 크게 상관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은 보통 수술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팀으로 이루어지죠. 왜냐면은 외과에 꽂히잖아요. 외과에 꽂히기 때문에 아우 좋아 역시. 외과에 근데 리액션이 너무 잘 키웠다가 나오니까 좋아요. 이게 좀 좋아요. 좋습니까? 외과의 꽃. 외과에 꽂힌 만큼 워낙에 큰 수술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있는 생체 간 이식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 기증자 동시에 수술을 해야지 그 타이밍이 맞춰서 몸 밖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춰야 돼서 단지 아무리 우리 이광수 선생님 훌륭하시다고 혼자서 모든 간 이식을 다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선생님 혹은 저희 다른 선생님, 뭐 저 이렇게 다른 같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중간에 간이 꺼내지면은 그 간을 또 다듬는 수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듬는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분업화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 퍼센테이지가 누가 더 잘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같이 완전히 진짜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이클이 돌아가야만 가능한 거네요. 대부분 공연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결과를 봤더니 크게 일단 차이는 없었고 다행히 단지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사람에 비해서는
나쁘게는 정신건강의학 가족이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조기 검진을 해서 밝혀낼 수 있는 이러한 암들 같은 것도 발견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적어도 1년 내지는 늦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정신건강도 체크할 겸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검진도 할 겸 병원을 2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면서도 이 팀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환자를 보시는 그 열정도 옆에서 다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환자분들은 어쨌든 두려움을 안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이 세 분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좀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과로 바로 오시지 않고 내과나 다른 과로 먼저 방문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과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간 이식이 상당히 아직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네. 바로 추천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간 이식 내지는 간 절제에 대해서 외과 쪽 의견도 한번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네. 편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의료진과 환자분이 함께 노력을 하고 또 환자분들이 충분히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머티리얼들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 간이식팀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